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를 공개 저격하며 스스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있고 이 전기차의 오랜 꿈을 이루려 다시 컴백한 기업인데요. 바로 이 피스커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피스커의 소개와 이제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 모두를 이 영상에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또한 오늘 이 피스커 영상을 시작으로 루시드 모터스와 다른 이제 배터리 기업 등 이제 앞으로 전기차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한 분 한 분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피스커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스커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전기자동차 설계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OEM, 즉 위탁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차량의 설계와 핵심 소프트웨어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를 주는 방식이죠. 이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인 헨릭 피스커는 감성의 디자인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과거 BMW와 이제 에스톤 마틴의 디자인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디자인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이 기업은 성능은 물론 좋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 피스커를 자동차계의 애플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기업의 현재 핵심 모델은 이 오션이라는 모델인데요. 하지만 2025년까지 3개 모델을 추가 예정으로 오션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모델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의 2025년까지 추정 매출은 약 90억 불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피스커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앞서 설명드릴 때 피스커는 2016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피스커는 사실 2007년 원래 이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회사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1년 뒤인 2008년에 북미 국제 모터쇼에서 첫 전기차인 카르마를 소개하고 또 이 생산에 성공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카르마는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8년에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기자동차 기술을 선보였고 이로 인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저스틴 비버 같은 미국의 유명인들도 이 차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였었어요. 하지만 2012년도에 배터리업 공급업체와 이제 또 리콜 관련된 이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었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2014년에 한번 이제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되고 파산보다는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 이제 완샹그룹에 이제 인수를 당했죠. 하지만 이제 이 시장의 큰 가능성과 피스커의 열정은 이후에도 줄지 않았고 2016년 새로운 피스커를 설립하며 기존 상표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스커 잉크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완샹그룹이 인수한 기존의 피스커는 현재 이 카르마라는 회사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즉 현재의 피스커와 이 카르마는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이제 스펙을 통한 이제 우회 방식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우회 상장을 했고요. 즉 이제 피스커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 많은 보완점을 개선한 후 이렇게 상장된 거라서 의미가 있는 이제 상장이었죠. 앞서 피스커는 차량의 설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OEM 생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피스커의 파트너는 크게 이 마그나와 폭스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나는 63년 전통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특히 그 자동차 후방용 카메라 있죠? 그것을 최초로 이제 만든 회사이기도 해요. 원래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지만 현재는 이제 단순한 부품 회사에서 이 전기차 완성차 생산업체로 탈바꿈하는 등 또 이제 자동차계의 폭스콘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제 마그나는 소니의 전기차인 비전 S의 플랫폼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업들과 이 전기차 생산 관련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 피스커의 이제 메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피스커의 핵심 모델인 이 오션은 마그나에서 독점 생산 예정 중이고 이 모델은 2022년 4분기 출시가 이제 첫 인도거든요. 첫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피스코아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레이더, 자율주행 기술 등을 이제 협력하면서 이제 핵심 파트너로 이제 같이 손잡고 있고요. 연간 이제 25만 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다음은 폭스콘인데 이 폭스콘의 소개는 따로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애플의 공장이기도 하죠. 폭스콘은 단순한 스마트폰 생산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바이두, 지리와 같은 메이저 기업들과 이 전기차 합작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피스코와는 올 하반기 정식 파트너십 체결을 예정 중에 있는데요. 피스코와는 이제 2023년 4분기 첫 차량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뭐 연간 25만 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고요. 즉 이제 피스콘 전반적으로 이 OEM 방식을 통해서 공장 설립과 기타 고정 비용 등을 이제 감소시키며 설계와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만 연구하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 피스커가 공개한 차량을 한번 볼까요? 현재 피스커의 메인 모델이자 뭐 유일한 모델인 이 오션인데요. 이것은 이제 SUV 타입의 자동차로 약 37,000불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본 모델 기준으로요. 배터리는 이제 80kW로 한 번 충전하면 약 482km를 주행할 수 있고, 급속 충전을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 30분 만에 80%의 충전이 가능하다고요. 또한 차량 지붕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통해 보조 충전도 가능하고, 차량의 이제 모든 재질은 친환경 및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등 경제성과 성능 그리고 환경성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기능을 봐도 성능은 이제 테슬라와 비교를 해도 이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내년 후반기에 나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요. 그럼 차량 디자인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이제 불 끄는 장면, 옆모습, 그리고 이거는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와 있죠. 다음은 피스커가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한 알래스카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뭐 가명이에요. 뭐 EV 픽업 트럭, 이제 죄송해요. 픽업 트럭으로 대략적인 이런 디자인을 공개했지만, 올해 5월달 LA 오토쇼에서 실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컨셉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가벼운 이제 픽업 트럭이라고 해요. 네. OEM을 하는 특성상 피스커의 오션은 이제 기존의 전기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피스커는 이전에 파산하기 전부터 이제 고급 자동차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이제 럭셔리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보시면 이제 뭐 현대 코나와 같은 가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옵션 기능에 차별화를 두면서 7만 불 가량의 이제 이런 제품군도 있지만요. 와, 이게 루시드 에어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참고로 다음 영상은 아마 이제 루시드 에어를 이제 분석할 예정이니까, 이걸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내연기관들의 SUV와 이제 비교해도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이 정도만 되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표는 현재 피스커의 오션 모델을 사전 예약한 숫자의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2019년 뭐 1월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이제 3월이지만 실제로 2월 24일 기준 약 12,400대 이상의 차량이 사전 예약되는 등 이 기대와 관심은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한 대가 그냥 최소 약 4만 불 정도라는 가정하에 이 사전 예약으로만 약 5억 불 가량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숫자는 뭐 계속해서 뭐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생산 지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뭐 크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큰 그런 건 없지만, 하지만 이제 우상향 중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예상표입니다. 2020년 자동차의 판매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 가량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이 비율이 10%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량 중 이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겠죠. 근데 사실 피스커가 내년부터 전기차 출시를 한다고 해도 이 시장의 트렌드를 볼 때 아직 뭐 이렇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루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의 이제 초기 시장 선점 효과는 뭐 무시할 수 없겠죠. 다음은 피스커가 소개한 피스커의 뭐 고유 장점과 차별성을 그냥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피스커가 소개한 피스커의 장점으로는 뭐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친환경 소재, 에너지의 효율, 심플하고 예쁜 인테리어, 그리고 뭐 이건 캘리포니아 모드라는 이제 하나의 버튼으로 이제 차량에 있는 9개의 유리 창문면이 모두 열리게 되는 뭐 그런 뭐 특허 신청 중인 기술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랑 또 차량 상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 그리고 안락한 좌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량에 장착된 최첨단 인터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뭐 이게 다
장착되고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다면 뭐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럼 다음은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인 충전소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피스컨은 이 국제 시장에서는 이런 차지 포인트 있죠. 차지 포인트와 같은 이제 기존의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와 협력을 하는 등 이제 기존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이 인프라 점유율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고 영리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다음은 피스커의 리스 관련 정책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건 정말 보고 나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자동차는 사실 신차 판매만큼이나 이 리스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피스커 오션의 경우 프리미엄 SUV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리스 가격이 약 379불로 세팅이 되어 있는 등 이제 기존의 EV 리스에 비해 거의 뭐 절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더 파격적인 거는 이 또 계약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1년당 허용하는 마일리지도 3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리스한 차량은 이제 1년에 10,000마일을 쓸 수 있는데 그거의 3배를 더 허용해 주면서 뭐 계약 기간도 없고 가격까지 저렴해.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진짜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피스커의 파이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피스커는 마그나와 협력을 하면서 이런 오션이라는 단일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이 3개의 모델을 추가하고 뭐 매년 20에서 25만 개 정도의 차량을 생산 및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스케줄이죠. 피스커의 저렴한 가격과 이런 파격적인 모델 증가 속도는 앞서 설명드린 OEM 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피스커는 이 이제 가변 플랫폼 적응형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OEM에 비해 연구 개발 시간이 5년에서 이제 거의 절반 수준인 2년 반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줄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비용 또한 크게 줄게 되었어요. 피스컨은 앞으로도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과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이 OEM 시스템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피스커의 뭐 가격 경쟁성과 이런 제품 출시 같은 거 이제 이런 속도 면에서. 다음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인 심플리월에서 제공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피스커의 향후 수익입니다. 아쉽게도 매출 예상은 이제 보여있지 않지만 순수익인 이제 어닝 예상을 보면 2023년 중순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025년 기준 약 14억 불 가량의 어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지만 확실한 건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닝은 총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음은 피스커의 경영진 구조입니다. 이 헬릭 피스커가 창업자이자 CEO이고 이분은 CTO로 과거 폭스바겐에서 이제 근무를 한 분이죠. 참고로 이 CFO는 헬릭 피스커의 부인입니다. 와이프고 뭐 재혼을 하신 분인데 여하튼 다른 핵심 책임자들의 경력을 보면 뭐 다들 이제 자동차나 이제 시스템 관련 다양한 기업들에서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스커의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공동 창업자이자 부부인데 피스커 가족이 전체 지분의 약 47%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체 주식의 절반가량을 이제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심 내부자죠. 그리고 이 기업의 대표 스폰서인 아폴로가 4.6%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 뱅가드와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들어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현재 지분율 구조는 뭐 안정되어 보입니다. 얘네가 이제 팔게 되면, 얘네가 만약에 팔게 되면 난리 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피스커 투자 시 고려할 위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 한 번의 실패 경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피스커는 2008년부터 플러그인 전기차를 생산하려 설립되었고 실제로 생산을 했지만 여러 문제로 파산이 나서 이제 자금이 힘들어지면서 인수당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실패 경험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첫 번째 위험 요소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탄탄하지만 현재 생산량과 매출은 제로이고 빨라도 내년까지는 계속 제로일 겁니다. 약 2년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포함해 악재와 호재가 이제 공존할 거예요.
당연히 주가는 이제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경쟁입니다. 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고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 거예요. 기존의 이제 빅4 같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도 이제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라는 이제 독보적인 존재도 있고 그거를 떠나서 특히 이제 폭스콘과 이제 마그나 같은 OEM 전문 업체들도 커지면서 정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전기차 벤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니까지도 한다고 하잖아요. 막 이제 애플도 한다 그러고 다 합니다 그냥. 기회 되면 저도 하고 싶네요. 네, 네 번째로는 파트너십 문제인데 피스컨은 현재 공장과 같은 생산 시설이 전혀 없고 설계 기술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플과 폭스콘처럼 이 힘의 균형이 이제 설계 기술자에게 있다면 큰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피스커의 물량 주문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시장 영향력이 계속 낮아질수록 이 파트너십과의 협상력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주가 희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피스컨은 마그나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자사 지분을 증정하게 돼요. 근데 지정된 이제 생산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마그나의 이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워런티를 부여하고 오션이 생산되면 총 6% 정도의 지분을 이제 양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제 계약은 폭스콘과도 아마 맺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주가가 좀 희석되겠죠. 워런티가 발동되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이 매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기업은 적자 상태죠. 근데 2020년 기준 약 5,400만 불의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텐데 심한 경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의 가능성도 언제든지 존재해 보여요. 하지만 별다른 부채가 따로 없고 이번 상장을 통해 약 10억 불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로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배러리 문제입니다. 이 과거에 피스컬을 한번 크게 좌절시킨 이유 중 하나인데 이 피스컬은 이 배러리 관련해서 해답을 찾은 듯 또 찾지 못해 보여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스커가 이제 선택하고 예전부터 광고한 이제 배터리는 전고체 전지 배터리였는데요. 이 부분에 또 특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2월 26일자 이제 어제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젠데요. 이 보면은 피스컨은 이 전고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잖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최근 계획을 완전히 컴플리트리 드랍했다고 나와 있어요. 충격적이죠.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당장 사용될 기술은 아니지만 피스커가 이전부터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 조금 실망하게 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또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피스커는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관련돼서 소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하면 어느 회사가 생각나나요? 요즘 굉장히 핫한 회사죠. 이 퀀텀스케이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퀀텀스케이프에서 피스커로 이직을 하면서 한 직원이 수많은 이제 비공개 자료들을 피스커로 가져간 의혹이 있어서 소송이 발생했고 피스커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75만 불 가량을 지불했다고 하는 등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잡음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피스커는 이제 과거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이걸 이제 극복하려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OEM 위탁 생산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 설계와 시스템에 집중하는 등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딱 이제 집중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지는 등 결과적으로 이제 차량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아니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이런 긍정적인 이제 선순환이 예상이 되죠. 하지만 현재 매출은 제로로 이제 2022년 4분기 첫 인도를 할 예정인데 이제 2025년까지 또 100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이제 계획일 뿐이라는 게 좀 리스크가 있죠. 이런 이제 앞서 설명드린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뭐 제가 투자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도 이제 잘 됐으면은 이제 응원을 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마치며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 관련 이제 내용을 좀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루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보고 이제 죄송해요. 자꾸 돌려서 죄송한데 이제 퀀텀스케이프에 관련돼서도 이제 배터리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한번 같이 다뤄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찰지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 스펙 영상 SB에서 이제
한 스펙 영상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이런 배터리 충전소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전기차 같은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